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기말고사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기말 범위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4, 5, 6장에 3.6,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3.6절의 일부 테일러 급수. 원래 이 부분은 더 앞에 나오긴 했지만 중요해서 앞으로 따로 뺐던 거고 내용상으로는 6장 이후에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필기를 앞부분에 이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일단 설명을 하다가 뒤쪽에 가서 다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자, 삼각함수 미분법이 있는데 항상 적분을 할 때는 미분에서 모든 게 따라오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섹션 4.1 부정적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었고 x 다 빼버렸습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보시면 상당히 모양이 유사하죠. 근데 부호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시컨트는 탄젠트랑 친하고 코시컨트는 코탄젠트랑 친하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자, 어쨌든 어떤 방법을 하셔도 좋으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적분은 간단합니다. 인테그랄 코사인 x 이거 적분하면 사인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엿다 붙여도 되는데 그냥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1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더하기 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 미분법이었고요. 역함수 미분법. 사인 인버스 x를 미분하면 루트 1-x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그리고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적분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요거까지만 처음에 썼다가 제가 이제 뒤늦게 몇 개 좀 추가했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은 아무래도 복습하는데 꼭 까먹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fg의 x를 미분하면 겉에 거 미분 먼저 하고 속의 거는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gx 속의 거를 미분하면 된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해서 워낙 뻔한 x n승을 적분하는 이걸 하는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x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지면서 개수 튀어나와서 n 플러스 1의 x n승 되니까 요걸 적분하게 되면 요것만 나눠서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일 텐데 이건 언제만 먹히냐면 얘가 0이 아닐 때만.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되고요. 그거랑 별개로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인 걸 알고 있고 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x분의 1을 적분하면 그냥 lnx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절대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x분의 1로 시작하면 정의역이 0보다 작은 쪽 존재하기 때문에 lnx로는 부족하고요. 음수일 때 ln-x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x분의 1 겉에 거 미분, 속의 거 미분 해서 이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절대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것도 다 모든 건 다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은 자세히 안 하지만 역함수 미분법도 결국은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파생된 거였고요. 또 파생된 거에 매개변수 미분법도 있었죠. 자, 특히나 객관식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주관식으로 구하는 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문제를 일부는 좀 쉽게 낼 거고 일부는 좀 어렵게 낼 건데요. 미분법만 잘 알아도 예를 들면 보기에서 나 적분은 못 구하겠다 그러면 그 미분해갖고 나오는지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꽤 커버가 그 대신에 이제 해야 될 게 5배로 늘긴 하지만요. 그래서 꽤 커버가 가능하다. 시간도 60분이 아니라 75분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섹션 4.2는 별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섹션 4.3 4.2는 이제 정적분의 시초가 되는 구분구적법이었죠. 그래서 정의 4.4의 정적분을 이제 또 보시면 정의 4.4에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시그마 fxk 바
델타 xk 되게 정확하게 쓴 건데 이거는 어쨌든 이걸 더 풀어서 쓰면 이걸 리만합이라고 불렀고요. 리미트 시그마의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는 고등학교 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 수업에서도 했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등간격으로 한 거고 원래 정확한 정의에서는 분할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꼭 등간격이 아니라 이렇게 막 부등간격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주로 등간격만 해도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등간격으로 한 게 이해죠.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인테그랄은 리미트 시그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xk가 x로 바뀌고 델타 xk가 dx로 바뀐다. 네, 사실 뭐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냥 적어봤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애매하고 섹션 4.4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분의 평균값 정리는 이제 조건 다 뺐습니다.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그런 c가 개구간 AB에 존재한다 였는데 그거를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dt라는 라주 fx에다 적용을 하면 정확히 fb 빼기 fa가 fa는 빵 되고 요게 fb가 되죠. 그래서 그걸 미분한 게 스몰 f니까 이렇게 되는 게 된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있을 때 넓이가 같아지게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요거의 계산 문제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래서 원시함수 중에 하나를 라주 fx라고 하면 즉 라주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오는 그런 라주 fx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정적분을 진짜 리미트 시그마에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을 구함과 동시에 윗끝 아래끝 써서 fb-fa로 구할 수 있다. 부정적분은 부정적분대로 정적분은 정적분대로 따로 발전했지만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더라.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죠. 자, 치환적분에 대해서 보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문제를 굳이 많이 꼽지 않은 이유가 아무래도 미적분학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내용보다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에 많이 중점을 둘 건데 일부는 좀 쉽게 내서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해드리고 하지만 일부는 적당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책에 있는 문제에서 거의 숫자도 안 바꾸고 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숫자만 바꾸는 것도 있을 거고 한두 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연습 문제는 풀어보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되 일단은 교재에 있는 문제,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더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정리해 드리는 거하고 그래서 치환적분은 사실 이거는 정리가 별로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 치환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걸 치환해 갖고 이걸 gx를 t로 치환해 갖고 그럼 뒷부분이 dt는 g'x dx가 되니까 이걸 치환해 주면 결국은 ft dt 이렇게 된다. 단 윗끝 아래끝이 요게 좀 틀리긴 했네요. 이게 ab가 아니죠. x가 a에서부터 b면 여기는 ga에서부터 gb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는 예를 보면 예제 4.13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뭘 관찰하냐면 3x제곱 더하기 5x를 t로 치환하면 이걸 미분한 게 여기 6x-5가 나오는 거 이걸 관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dx분의 dt인데 넘긴 거라 그랬죠. dt는 6x 더하기 5 dx 될 거고 x가 0에서 3까지 변하면 t는 0에서 42까지 변하니까 준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x로 있는 걸 모든 걸 다 t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윗끝 아래끝 계산하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우함수, 기함수 각각 뭐였냐면 우함수라는 건 y축 대칭, 예를 들면 짝수, 차수, 다항식 같은 그리고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 예를 들면 홀수, 차수, 다항식 같이 혹은 뭐
사인 코사인으로 하면은 코사인은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겠죠. 그랬을 때 정확히 이 구간이 대칭이면 얘는 우함수일 경우는 2배 주면 되고 기함수일 경우는 사라진다. 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치환적분에서 역시 이런 거 많이 보게 되겠죠. 이런 건 좀 쉬운 문제에 들어가죠. 얘는 lnx를 t로 치환하면 lnx를 미분하는 게 정확히 x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 x분의 1 dx가 dt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요. t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적분하면 1씩 더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t로 바뀐 거에서 t는 우리가 잠시 임시로 도입한 거니까 반드시 다시 대입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적분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분일 때는 꼭 x로 시작해서 x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걸 보면 이렇게 뭔가 거듭제곱근이 들어갈 때는, 근데 여기도 4제곱근 루트가 있는데 3승도 있죠. 통째를 치환하기보다 3승은 빼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치환합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4승을 하면 다항식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은 4t 3승 dt는 요거 미분하면 1 dx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요거 처리됐고 dx 처리됐는데 x가 처리가 안 됐죠. 그 x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넘기면 x는 t 4승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각각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풀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되는데, 중간에 t로 했는데 그 t는 임시 변수일 뿐이고 다시 x로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승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자, 삼각치환, 각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예전 동영상들이나 교재를 참고하세요. 삼각치환, 자, 그래서 뭔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다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a, 빗변이 a, 여기가 x, 그리고 여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삼각형을 하는 거죠. 물론 요거 위치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요렇게 많이 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은 x라고 하는 거는 a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a분의 x니까요. 그러면 일단 요게 나오면 dx는 요거 미분하면 a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고, 혹시나 이게 필요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코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얘는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뭐 그런 건 필요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 이건 빗변이 요건 거니까 요 삼각형을 생각하고, 요 밑에 두 개는 둘 다 a를 밑에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때만 빗변이고 여기는 밑에 a. 그럼 각각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계열이긴 한데 사실 코사인 역수기 때문에 여기 시컨트가 등장해요. 따져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구간이 별로 까다롭지 않은데 혹시나 정적분이 나오면 얘는 범위가 약간 까다로워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겠고요. 자, 어차피 부정적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몇 개 기본 공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테그랄 시컨트 세타 디 세타가 은근히 잘 나오는데 얘는 ln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걸 이용하면 얘는 요 그림을 빨리 떠올리시고 치환해야 되겠죠. 그럼 dx는 금방 나오고, 문제는 요 녀석을 또 치환해야 되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은 a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주면 다 없어지고 요게 나오는데, 세타로 나온 거는 중간 변수일 뿐이니까 다시 x로 되살려야죠. 그래서 시컨트하고 탄젠트를 대입해 주되, 그러면은 통분해 갖고 a분의 요거 더하기 요건데 ln x, 어떤 x-y, x 나누기 y가 있으면 빼기로 되죠. 그래서 절대값은 유지하고 어차피 상수가 있을 텐데 ln a라고 한 ln 절대값 a라고 하는 것도, 지금 a는 당연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양수겠죠. 그래서 뭐 혹시 안 줬으니까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걔도 상수에 불과하니까 이쪽 상수에 그냥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그냥 a에 여기다 넣어놔도 정답으로 인정할 겁니다. 자, 부분적분 4.6에서 인테그랄 uv 프라임 하면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u 프라임 v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uv' 써놓고서 u는 그대로, v'은 v로 즉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u는 미분, v'은 적분.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u하고 v'을 u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u는 u 또는 u', 주로 미분을 써야 되고 v'이라고 하는 거는 적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하기 쉬운 거는 왼쪽에 와야 되고요. 적분하기 쉬운 거는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각각을 왼쪽 화살표는 미분, 오른쪽 화살표는 적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로그 a의 x로 해도 되는데 불편하게 lnx만 해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인데 로그 함수는 미분했을 때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반면에 lnx 적분은 이거 심지어 이것도 부분 적분을 해야 되죠. x 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였죠. 어차피 뭐 정적분 할 때는 c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이거는 탈락이에요. 얘가 압도적으로 얘는 미분하기 좋겠다. 다항함수는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얘는 차수가 하나 떨어지고 얘는 하나 차수가 높아지니까 가능하면 얘보단 얘가 낫겠죠. 사실 삼각함수, 지수함수는 좀 애매한 게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둘 다 꽤 잘 됩니다. 사인, 코사인이 있겠지만 코사인 일단 빼고 사인만 받습니다. 2의 x는 미분 적분 너무 쉬워서 요거는 이제 a의 x승으로 한번 봐보면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lnA였죠. 적분은 이제 당연히 lnA 그것만 이제 나눠가지고 역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될 텐데 뭐 이것도 큰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사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얘네가 워낙에 미분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로 다 하고 요거 두 개는 사실 바뀌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안 바꾸겠습니다. 책에서 다 안 바꾸고 풀었고요. 로다 3지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로다 3지에 의해서 로다 3지죠. 그래서 u v' 하고 나면 i는 그대로 요거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적마인 미분 적분 이런 데서 다 합성함수 미분법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합성함수 미분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안 끝나요.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사인이니까 여기다 또 UV'에서 이번엔 조금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계산하다 보면 이게 다시 원래 함수가 이 준식을 제가 i라고 놨는데 다시 튀어나오는데 안 사라지죠. 요거를 넘기고 나면 4분의 13i가 이렇게 나오면서 i는 4 약분되고 13분의 1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 적분 자체에 c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마무리에는 플러스 c를 써줘야 되겠죠. 물론 부정적분일 경우에요. 자, 유리함수 미분. 정수일 때는 a는 bq 플러스 r,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요거에 해당하는 다항식에선 제가 f는 gq 플러스 r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항식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썼고요. 요건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g분의 f라고 하는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만약에 가분수 4분의 7이 있어요. 그럼 얘는 1과 4분의 3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위에가 더 높으면 꼭 이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높아지고 분자의 차수가 작아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집중할 거고요. 무조건 진분수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 gx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1차식의 뭔가 n승, 2차식의 m승. 물론 여기는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1처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런 2차식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에 의해서 얘는 x-a분의 어떤 상수, x-a의 n승분의 또 다른 어떤 상수. 얘가 n차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대가 상수밖에 못 나오고요. 여기는 m차식인데도 불구하고 다 1차식밖에 못 나옵니다. 이걸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보다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거예요. 유형은 비슷하지만 좀 어려워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어쨌든 혹은 더 쉽게 드리면 아예 그냥 요걸 처음부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 과정도 한번 포함을 해보죠. 그래서 요게 되는 그 방금 표현법에 의해서 여기가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1차식분의 상수, 요거 2차식인데 제곱 붙은 거분의 상수, 여기는 없으니까 요거에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거듭 제곱 있는 것 중에 최고 쪽에 있는 거는 구하기가 쉽고요. 요거는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물론 다 통분해서 속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BCD는 그나마 좀 A는 어쩔 수 없고 요거는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 예컨대 요 양변에다 x-2의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요거는 없어지고 요게 남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요런 식으로 얻습니다. 자, 요거 잘 살펴보세요. 요 넘어오는 과정을. 그래놓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에다 결국은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b만 남고요. 계산하면 b가 2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x제곱 더하기 1을 해서 곱한 후에 제가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요거의 0을 사실 복소수까지 넘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깔끔하게 3,4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제 a만 결정하면 되니까 다 곱하고 a는 개수비교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해보시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비교적 쉽게 처리가 되는데 요 부분에서 다시 또 조금 하셔야 되는 게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상수는 처리가 되는데 요거 미분한 거 한차수 낮은 거 그래서 3x를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2분의 3으로 쪼개야 돼서 그럼 ln 원래 절대값 있어야 되는데 요게 항상 양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탄젠트 인버스. 요 정도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섹션 4.8에서 삼각함수 적분이 있는데 뭔가 사인, 코사인의 거듭 제곱이 섞여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홀수인 경우에는 치환적분으로 됩니다. 근데 둘 다 짝수일 경우에는 반각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혹은 뭐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하고 나면은 차수가 하나 변하죠. 이걸 이용해 갖고 바꿔주다 보면 결국은 1번 케이스로 환원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공식은 또 2배각 공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물론 또 이 2배각 공식은 덧셈 정리로부터 나온 거고요.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있으면 다 유도해낼 수는 있죠. 아니면 번거로우시면 일단 2배각만큼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복구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보면 역시 여기도 프라임이 붙었는데 약간 쉽게 변형했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문제들이 내용보다 문제가 제 생각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x 이게 원래 4승인데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면 요거는 이제 좀 비교적 쉽게 되고 짝수를 처리했는데도 또 아직도 짝수가 또 나오죠. 그랬을 때 요 짝수를 한 번 더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리면서 계산이 되죠. 이걸 하나밖에 없는데 하시다 보면 곱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치환적분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각 치환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험에 안 내겠습니다. 자, 넓이. 그래서 결국 a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두 개 사이의 넓이.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위아래를 빼주는 거죠. 빼는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아래를 빼고 만약에 y는 fx 꼴로 주어진 게 아니라 x는 fy 꼴로 주어졌다. 그러면 오른쪽 빼기 왼쪽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개죠. c에서 d까지 fy dy.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y는 x제곱 더하기 2x-4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워낙에 이제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책을 참고하시라고 그냥 답만 적어 놓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요 구간 구하는 거는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나온 거고요. 위에 거 아래 거 해야 되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대충. 그래서 그 다음 계산은 그냥 생략하고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극좌표는 아무래도 다른 게 낼 게 많아서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v는 인테그랄 ax dx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그 판때기 넓이를 쌓아나가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회전체의 경우에 그 단면적이 s는 파이 r제곱인데 여기서는 반지름이 y죠. 그래서 파이 y제곱 dx인데 y가 f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 회전했다는 의미로 제가 vx를 썼습니다. vy는
파이 인테그랄 x제곱 dy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다른 공식도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분의 1 요거를 x축 주위로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는 해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16파이가 나왔습니다. 파포스 정리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답을 내기의 최적의 문제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원한체, 토러스라고 불리는 원을 돌리면 그 도넛처럼 생긴 그거의 부피라고 할 때 회전시킨 요 단면의 넓이가 a인 거를 돌렸을 때 요거의 무게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2파이 d 그 무게중심이 돌아간 원의 그 길이에다가 곱하기 이 단면의 넓이. 자,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설명드릴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기둥 넓이를 꼬아서 돌려놓으면 약간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회전체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잘라가지고 해놓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넓이가 a인 거고 이 중심이 쫙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의 넓이가 요게 2파이 d일 겁니다. 그래서 a하고 2파이 d를 곱해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곡선의 길이는 ds는 루트 dx제곱 더하기 dy제곱 이것만 외우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x, dy, ds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게 되고요. 원래 델타 x인데 그걸 아주 작아지게 미소 길이로 가면 그걸 dx라고 쓴다고 했었죠. 길이는 그 미소 길이를 다 더한 거, 적분이 결국 더하는 거니까 요건데 ds가 요건데 dx를 밖으로 뽑아내주면 dx분의 dy가 f'이니까 1 플러스 f' 전체 제곱 dx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공식을 복잡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금방 유도하실 수 있죠. 매개 변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dt가 없어진다고 보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유도하실 수 있고요. 역시 극좌표는 뺐습니다. 자, 이상적분 또는 특이적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었죠.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래서 먼저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보면 약간 쉽게 바꿨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10에서 10인데 그냥 한쪽만 볼게요. 그럼 구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일 때는 문제 없는데 0일 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럴 때 여기를 C로 바꿔주고 얘를 0 플러스로 보내서 계산하시던 대로 해보면 마지막에 0 플러스로 갈 때 y는 ln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C가 이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이런 걸 계산해 보려고 하면 얘는 아예 함수값에는 문제가 없는데 구간이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구간을 C를 잡아놓고 걔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극한 계산해 보시면 얘는 0으로 가서 2분의 1로 갑니다. 정리 5.5에서 P적분 판정법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나중에 P급수 판정법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적분 판정법도 나올 거고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사실 꼭 1일 필요는 없지만 1로 그냥 하겠습니다. x의 P승분의 1 이렇게 되면 얘는 계산 생략하고 P-1분의 1로 수렴한다. P가 1보다 클 때 이건 사실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 물론 0보다 큰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예제 5.21에서 이 녀석의 수렴성,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고 비교 판정법은 뒤에서도 나올 거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만 알고 책을 참고하세요. 그다음 절대 수렴 판정법 역시 지난 2시간에 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고 급수에서 연결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섹션 6.1은 내용이 없고 수열이라 섹션 6.2의 급수를 보시면 재낭 판정법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대우를 취하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아까도 얘기했었고요. s는 1-r분의 a 단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렇고요. 절대값 r이 1 이상이면 발산한다. 뭐 이거는 이제 진동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급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여러 번 설명했었고요.
자, 그 섹션 6.3부터 또 중요한데요. 6.34를 되게 주의 깊게 보시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하진 못했고 내용만 보겠습니다. 비교 판정법.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수렴하는 것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거고 발산하는 것보다 크면 또 발산한다. 그리고 적분 판정법. 시그마 AN하고 인테그랄 뭐 이 값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뭐 대충 뭐 어떤 값에서부터 무한대까지 0보다 큰 데서 적분한 거는 얘가 둘 중에 둘 다 같이 수렴하든지 둘 다 같이 발산하든지. 그래서 저걸 이용하면 P급수 판정법이 P 적분 판정법에서 따라옵니다. 시그마 n의 P 승분의 1인데 아까는 P-1분의 1로 아예 값도 알았지만 이거는 수렴성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값은 잘 모르고요. 이 값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1보다 작을 때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 리밋 컴패리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그마 AN, BN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일반항끼리 비율을 따져서 걔가 어떤 R로 존재하는데 0만 아니면 역시 이 두 개는 상수 차이가 꽤 멀리 갔을 때 상수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수렴성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쯤부터는 이렇게도 살아나네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판정법 레이셔 테스트는 시그마 AN에서 리미트 AN분의 AN 플러스 1 이웃한 두 항사의 비율을 R이라고 했을 때 그게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원래 급수가 수렴하고 R이 1보다 크면 발산하며 이때 아예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것도 포함입니다. 사실은 R이 1이면 요 판정법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비슷하게 근판정법 루트 테스트에서는 요걸 비율을 하는 대신에 n항에다가 n제곱근 루트를 씌우는 거고요. 이거 다 양항수열에서만 된다는 얘기를 안 적긴 했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걸 안전하게 하려면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이거 잠깐 올려보면 절대값을 빼먹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동의를 하고요. 자, 마지막 단원 여러 가지 급수, 특히 몇 급수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사실 섹션 3.6에서 이제 테일러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6.4고 여기 3.6으로 넘어가는 거죠.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 이런 식으로 시그마 -1에 n-1승 an에서 an이 계속 감소하는데 얘가 그런 감소하면서 0으로 가주면 등원을 허용해야 단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 정리 6.14를 보시면 절대 수렴 판정법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하면 원래 그러니까 즉 시그마 an의 절대값 한 개 수렴하면 요 원래 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았죠.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그런 수열은 조건 수렴이라고 했었죠. 몇 급수에서 우리가 레이셔 테스트를 비율 판정법을 한 번 더 써보면 그걸 응용해서 나왔던 게 요 앞에 개수 수열만 해갖고 요게 K다. 그러면 그게 K 값이면 수렴 반경은 그거의 역수가 된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고요. 그래서 몇 급수의 항별 미분 fx가 몇 급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항별로 미분하면 된다. 근데 수렴 반경은 유지된다. 양끝은 장담 못하지만 몇 급수 항별 적분할 때도 수렴 반경은 유지되면서 항별로 그냥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예제를 봤을 때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은 이제 무한등비급수에서 나온 건데 거기를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dt인데 귀찮아서 이렇게만 썼습니다. 해주면 이 식이 나오고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ln이가 나온다. 이게 큰 아이디어였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복습을 마치고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질문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